네, 도훈 앵커와 테이버 고수의 케미가 돌아왔네요. 전 그들의 케미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케미가 돌아와서일까요? 양 시장에서도 방향성이 전환되며 위로 향하는 저력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수급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날의 수급부터 점검해보면서 오늘의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역시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실체감까지 연결되며 강하게 이 담아내는 종목에도 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HPSP, 최근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들였습니다. 2차 전지로는 WCP 그리고 포스코 DX를 사들였지만 매도 종목을 보니까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그리고 LG화학을 매도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연속성을 담아내는 건 HPSP. 역시나 그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된 듯해 보였고요. HPSP와 함께 삼성 SDS, 칩스앤 미디어를 사들였고 그 밖에도 네이버와 KB금융까지 담아낸 외국인입니다. 넘어가서 기관도 함께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기관 역시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를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하게 사들였고요. 그리고 최근 기간 조선에 관심이 많죠. 이 신조선가 상승, 그리고 수주에 대한 소식으로 하나오션 사들이고 있고 무엇보다 카카오. 11월 들어 무려 35% 정도의 상승을 했고 그 가운데는 기관의 매수가 확인됐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카카오에 러브콜을 보냈던 기관입니다. 오늘 오전 연속성을 보이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관 역시 외국인과 함께 사들였다면 오늘은 기관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강하게 사들입니다. 그 밖에도 뷰노, 제약바이오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제 수급 장바구니도 체크를 해볼게요. 역시나 새내기주에 가장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했던 어제 상장주 A에스텍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에코프로 머티, 호텔신라, CCS 그리고 삼성 SDI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업종 종목을 보니 11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숫자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11월 들어 숫자로는 명확하게 좀 그림이 나뉘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의 기환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이 되었고요. 반면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가 우세한 가운데 기관은 매도를,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코스닥 안에서 저점 매수, 차익 실현, 저점 매수, 차익 실현 이런 반복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재미는 코스피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과연 고수님들은 수급 안에서 어떤 재미를 찾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 수급도 정리 우리 또 아리따운 정서연 아나운서가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이 되는데요. 보면 HPSP를 4거래일째 샀고요. 주가가 지금 최고가 수준으로 현재 42,2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또 우리 김장렬 반도체 좋아하시는 김장희 교수님께서 보이시면 굉장히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HPSP만 이렇게 외국인이 편애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일단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네. 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 게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지금 일단은 대주주가 우리나라의 오너에서 조금 자유로운 대주주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입니다. 네. 그리고는 기술력에 있어가지고 TSMC에 납품을 할 만큼 기술력이 인정되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흡수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성 SDS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외국인도 사지만 기관 매수세가 또 연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와, 이 종목도 단기간에 12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대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SDS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해요? 일단 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련된 그런 네.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삼성 SDS의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가치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삼성 그룹 내에 이제 IT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삼성 SDS 조금만 좀 네, 추가해서 네.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냐 그러면 삼성 SDS가 알리바바 물류를 취급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설이에요, 설? 아직까지는. 아니, 실제로 나와요. 네, 네. 왜냐하면 물류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뭐 미국에서 핀뚜어뚜어의 네. 뭐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 테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 물류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잘 나온다, 수출이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S에 대한 약간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만 네, 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네. 알리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대한통운이 지금 국내 물류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대한통운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보죠.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뭐 너무 딱딱한 기업들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소프트한 실생활에서 기업. 만날 수 있는 이런 네.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웹툰을 진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웹툰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웹툰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웹툰이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줄거리 자체가 이제 완성도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이 IP를 가지고 뭐 영상화를 한다라는 거죠.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웹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기업들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큰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내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네. 웹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매매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종목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근데 정말 많이 하락했네요. 네, 그렇죠. 하락도 많이 했고 굉장히 저점대에서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는 MB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MBT라는 기업은 이제 네이버 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싶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사실 또 추우면은 우리가 집에서 만화책 보는 것처럼 웹툰에 뭔가 이 뷰수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닥권에 있는 미스터 블루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버고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서울옥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서울옥션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STO라고 하는 겁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NFT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조금씩 언급이 되다가 실제로 STO라고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규제 대상인데 이 규제를 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서울옥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미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조각 투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이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여름부터도 STO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나왔으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권업계에서도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진출한다는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요게 향후로는 우리가 그냥 뭐 메타버스처럼 이제 허무맹랑한 뭔가 우리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여기서 좀 더 실체가 추가되어 있는 하나의 컨셉, 하나의 개념, 하나의 또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앞으로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규제 그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NFT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올라갔군요. 그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서 또 서울옥션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임순재 교수님. 네, 오늘 방산 관련주 조금 강한 그런 네. 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한화 시스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산 관련된 이제 전자 분야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좋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UAE의 이제 청궁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4분기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 대한 이제 대공 이제 방어 시스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엑스포가 일단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에서 발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만약 사우디에서 대공 방위 시스템을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UAE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대 분야 쪽으로 이제 투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이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을 연내 발사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이제 저궤도 군 위성통신과 관련된 사업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 하나씩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고수는 한화 시스템 언급을 했고요. 테이블 고수는 서울옥션, 이재규 고수의 미스터블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주제 확인해 봤고요.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